내 돈으로 산 게 더 달콤하더라. 며느리 돈 빼앗는 게 내 마지막 재미야. 영숙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말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그저 우롱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어머님, 6천만 원이나 가지고 계시면서 왜 제 돈을? 미정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내 돈은 소중하니까 너 같은 애한테 쓸 이유가 없지. 영숙의 냉혹한 대답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끔찍한 배신담입니다. 12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교사 미정. 그녀에게 평범해 보였던 일상 속에는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뒤에 가려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믿었던 남편마저 공범이었다는 절망적인 현실. 과연 미정은 이 모든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자아 찾기 여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가면 301호 김미정이 살고 있는 집이 나타납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가정에는 누구도 모르는 작은 균열들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미정이 현관문을 열며 시어머니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언제나처럼 능숙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쇼핑백 안에는 고급 과일과 아이 간식들이 가득했죠. 한라봉, 딸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들까지 말입니다. 우리 손주 보러 왔지. 미정아, 너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하지? 내가 저녁 준비할까? 영숙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미정은 왠지 모를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영숙은 항상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는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손주와 놀아주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뭔가 사달라고 하거나 이것저것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미정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였습니다. 26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12년째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챙겨주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못 먹고 오는 아이에게 간식을 챙겨주거나 준비물을 못 가져온 아이에게 자신의 돈으로 사주는 일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미정에게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오늘 학교에서 좀 일찍 끝나서 시간 있거든요. 미정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사실 미정은 하루 종일 3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버거웠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8살 손주 지훈이와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뭘 사왔을까? 우리 지훈이 좋아할 만한 거 말이야. 영숙이 신비롭게 웃으며 쇼핑백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장난감 자동차, 색연필 세트,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까지.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죠. 와, 할머니 진짜 최고야.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지훈이가 뛸 듯이 기뻐하며 영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손주를 예뻐하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아이가 할머니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자신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영숙은 지훈이와 놀아주면서도 집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도 확인해보고 심지어 세탁기 위에 놓인 세제까지 확인했죠. 미정아, 냉장고에 뭐 부족한 거 없어? 고기도 별로 없고 과일도 떨어져 가네. 내가 마트 가서 장 봐줄까? 요즘 좋은 한우 들어왔다던데. 하지만 미정이 괜찮습니다. 내일 제가 장 볼 예정이에요라고 정중히 거절하자 영숙은 살짝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미정은 가계부를 떠올렸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매달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교사 월급이 나쁘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빨리 잔액이 줄어드는 게 이상했습니다. 생활비, 지훈이 학원비, 각종 공과금, 보험료를 계산해봐도 이렇게까지 빨리 없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미정아, 요즘 카드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가게 관리 잘하고 있어?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다던데. 영숙이 갑자기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 있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혹시 남편 준호가 이야기했나 싶기도 했지만 준호도 미정의 카드 사용 내역을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냥 필요한 것들 사다 보니까요. 지훈이 학용품도 사야 하고 봄옷도 좀 사야 해서요. 미정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라고 말하며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30분쯤 남편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보통 주말에 오시는데.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보너스도 깎이고 잔업도 늘어나는 상황이었죠. 우리 아들 고생 많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이런 때일수록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몸 관리 잘해야 해. 영숙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려 노력했죠. 괜찮습니다, 어머님.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된장찌개,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이 식탁에 올라왔죠. 영숙은 지훈이에게 반찬을 계속 올려주며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준호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듯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내 그림이 제일 잘 그렸다고 했어. 지훈이가 가방에서 그림 숙제를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 도장을 찍어준 가족 그림이었죠.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액자에 넣어서 걸어둬야겠다. 할머니가 예쁜 액자 사줄까? 영숙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그림에서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크게 그려진 것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미정아, 너 요즘 얼굴이 좀 어둡다. 뭔가 걱정이 있니? 혹시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
아니면 몸이 어디 안 좋아? 영숙이 갑자기 미정을 바라보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도 젓가락을 놓고 아내를 바라봤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학교 일이 좀 바빠서요. 요즘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서 매일 늦게까지 상담하느라 좀 피곤해요. 미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걱정이 있었지만 가족 앞에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는 일로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은 지훈이 잘 크고 있네. 할머니가 내일 또 맛있는 거 사올게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가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했고 준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물가 상승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미정은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언급했을 때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리고 영숙이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확인하던 모습도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어. 뭔가 이상해. 미정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책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계산해봐도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대비 저축액이 너무 적었거든요. 특히 카드 사용 내역 중에 기억나지 않는 항목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꽤 자주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동네 사우나, 한약방, 그리고 백화점 식품관 같은 곳에서의 결제 내역들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깜빡하고 쓴 건가? 아니면 카드를 잘못 긁은 건가? 미정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혼자만의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마치 평온한 호수 아래 숨겨진 소용돌이처럼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정이 불안한 밤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3교시 수학 시간,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7 곱하기 8은 56이에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교사라는 직업의 보람을 느끼곤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교무실로 돌아온 미정은 책상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과 과일이 들어있는 소박한 도시락이었죠. 옆자리 동료 선생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정 선생님,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미정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엔 너무 사소한 일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정은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확인했죠.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한카드 사용 알림 4월 15일 1432 롯데백화점 명품관에서 12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미정은 도시락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120만 원?
명품관? 자신은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백화점에서 그런 큰 돈을 쓸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게 뭐야? 내가 산 게 아닌데. 미정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옆에 앉아있던 동료 선생님이 미정의 안색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정 선생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무슨 일이에요? 아, 아니에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미정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무실을 나와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정은 다시 한번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였고 결제 시간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시간에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3학년 2반 아이들이 증인이었죠. 급하게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방금 전 명품관에서 결제된 건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제가 결제한 게 아니에요. 고객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카드를 분실하셨거나 다른 분이 사용하신 건 아닌가요? 상담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카드는 제 지갑에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시간에 백화점에 간 적이 없거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분 중에 보조카드를 사용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조카드? 자신은 보조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시어머니가 혹시 급한 일 있을 때를 대비해서 카드 하나 만들어두면 어떠니?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 미정은 별 생각 없이 동의했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설마 시어머니가 이런 큰 돈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 시어머니가 그 카드를 사용한 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와 있었던 거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숙이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옷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미정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죠. 미정아, 왔구나. 지훈이 봄옷이 부족한 것 같아서 몇 벌 사왔어. 요즘 아이들 옷이 정말 예쁘더라. 영숙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영숙이 들고 있는 쇼핑백을 보았습니다. 고급 브랜드 쇼핑백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오늘 받은 카드 결제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 옷들이 자신의 카드로 산 것일까요? 어머님 혹시 오늘 백화점에 다녀오셨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응?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미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미정은 계속 그 일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준호가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미정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카드 결제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 소리야? 어떤 문자? 미정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거 봐요. 120만 원이 명품관에서 결제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었거든요.
준호는 문자를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깜빡하고 쓴 거 아니야? 요즘 워낙 바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닐까?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쓸 리가 없잖아. 미정은 남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혹시 어머니가 보조카드를? 야, 우리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검소하신 분인데 그런 의심을 어떻게 해? 미정은 남편의 반응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인데 왜 남편은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그럼 이 돈은 누가 쓴 거예요? 분명히 우리 카드로 결제된 건데. 미정이 다시 말하려고 했지만 준호는 이미 관심을 잃은 듯 다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반응과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불안했던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설친 미정은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미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거죠. 손가락이 떨리면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역을 보는 순간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는 결제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4월 10일 새마을 사우나 마이너스 1만 5천 원, 4월 8일 한성 한약방 마이너스 18만 원, 4월 5일 동네 슈퍼마켓 마이너스 8만 5천 원, 3월 28일 롯데백화점 식품관 마이너스 32만 원. 미정이 기억하는 건 동네 슈퍼마켓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죠. 특히 한약방에서 18만 원? 자신은 한약을 먹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미정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시어머니 영숙이 자주 다니는 곳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동네 사우나를 일주일에 2번은 갔고 한약을 좋아해서 한약방도 자주 찾았거든요. 미정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제 시간들을 보니 대부분 자신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모두 수업 시간이거나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들이었죠. 설마, 정말 어머님이? 미정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상 다른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시네. 미정이 서둘러 컴퓨터를 끄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영숙이 언제나처럼 큰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죠. 미정아, 안녕.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지훈이 어디 있어? 영숙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점심때 돌아올 거예요. 미정이 대답하며 영숙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앉더니 쇼핑백에서 또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이거 봐. 백화점에서 좋은 견과류 세트가 있어서 샀어. 지훈이가 좋아할 거야. 미정은 그 견과류 세트를 보며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가격표를 보니 8만 원이었거든요. 어머님, 이거 너무 비싸네요. 괜히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 손주 먹는 건데 뭐가 아깝겠니? 영숙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어머님 혹시 제 카드 가지고 계세요?
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카드? 무슨 카드 말이니? 며칠 전에 보조카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걸로 뭔가 사신 적 있으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응, 급한 일이 있어서 한두 번 썼을 수도 있지.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어머님, 며칠 전에 120만 원이 명품관에서 결제됐어요. 그게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미정이 용기를 내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120만 원? 그게 뭔 소리야? 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결제들이 너무 많아요. 사우나, 한약방, 백화점. 모두 어머님이 자주 가시는 곳들이에요. 영숙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가족이잖아. 나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가끔 필요한 것 좀 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미정은 영숙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하지만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12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이거든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고, 그깟 돈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내가 낳아준 아들네 집에서 이 정도도 못 써? 영숙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미리 상의해 주셨으면. 미정이 말하려고 했지만 영숙이 가로막았습니다. 상해? 내가 며느리면서 시어머니한테 상의를 받으라고? 참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정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가 더 큰 상처였거든요. 어머님,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미정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사 월급 받으면서 그것도 못 감당해? 요즘 젊은 것들은 돈 관리도 못하면서. 영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그저 돈을 대주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 카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제 카드예요. 제가 번 돈이고요. 더 이상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미정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영숙은 잠시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철없는 것아,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님, 저도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미정이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숙은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알겠어. 앞으로 내가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는 쇼핑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정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미정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충돌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은 정말로 며칠째 집에 오지 않았고 지훈이는 할머니가 왜 안 오시는지 계속 물어봤죠.
미정은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뭔가 어두운 표정이 어려 있었죠. 미정은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네요. 회사 일이 많았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식탁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아,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미정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뻔했거든요. 네, 무슨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준호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카드 때문에 다투었다면서? 미정은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것, 시어머니와 대화한 것, 그리고 120만 원의 명품 구매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여보, 저도 어머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큰 돈이었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거든요. 미정이 간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조용히 식사를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분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카드를 쓰실 때는 미리. 미정이 말하려고 했지만 준호가 가로막았습니다. 그깟 돈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데 가끔 필요한 거 사시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12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한 달 생활비예요. 어머니 한 분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 며느리잖아.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시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카드가 사용된 거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나도 알고 있었어. 네. 미정이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카드 쓰는 거 말이야. 나도 알고 있었다고.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힘든데 아내가 그 정도도 못 이해해? 몇십만 원 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야 해?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에요. 지난 3개월 동안만 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며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당신이 반대할 게 뻔하잖아.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며 살아오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사시면 안 돼? 미정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예요? 당신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야? 준호가 채널을 돌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움과 무단 사용은 달라요. 저에게 미리 상의해 주시기만 했어도. 미정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돌아봤습니다. 미정아, 현실을 좀 봐. 어머니가 당신 같은 며느리를 두신 게 어디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 선물도 사드리는데 당신은 뭘 해준 게 있어? 미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뭘 안 해드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손주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는데 카드 좀 쓰시는 게 그렇게 못 견딜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에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저도 제 돈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권리? 부부가 된 이상 내 돈이 따로 있어? 어머니가 우리 돈 쓰시는 건데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돈 버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여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미정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하시면 당연히 써야지. 아들로서 당연한 거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왜 말해주지 않으세요? 미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당신이 싫어할 것 뻔하잖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준호가 다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거든요. 내 인생은 다 속고 있었던 건가? 미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미정의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졌고 미정은 홀로 앉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온 세월, 그리고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셔온 시간들. 모든 게 헛된 일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도 공범이었어? 내 인생은 다 속고 있었던 건가? 미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더 큰 충격이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학교에서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죠. 아이들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미정이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카드 연체관리팀입니다. 김미정 고객님이시죠?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4월분 카드 결제 금액이 연체되었습니다. 총 480만 원인데 빠른 시일 내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480만 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미정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4월 15일 롯데백화점 120만 원, 4월 18일 갤러리아 백화점 180만 원, 4월 22일 신세계백화점 95만 원, 그 외 여러 건의 소액 결제들입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180만 원? 신세계백화점 95만 원? 이런 큰 돈이 언제 또 결제된 건가요? 고객님 계시나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곳에서 쇼핑한 적이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분이 보조카드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제 기한이 지났으니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 늦어지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8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되었다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급하게 학교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은행에 들러 통장을 확인해 봤죠. 잔액은 50만 원 남짓. 480만 원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숙이 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나타난 거죠. 거실에서 지훈이와 함께 새로 산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미정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아, 왔구나.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 영숙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카드 얼마나 더 쓰셨어요? 뭔 소리니? 무슨 카드? 영숙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이번 달에만 480만 원이 결제됐어요. 갤러리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에서 큰 돈을 쓰셨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하셨다고요? 480만 원이에요. 제 월급 2달치예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벌떡 일어서며 맞섰습니다. 야야, 내가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낳아준 아들이 내 편이잖아. 며느리 따위가 뭘 아냐? 며느리 따위요?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며느리 따위. 내 아들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얹혀 산다고요? 제가 돈을 벌어서 이 집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요. 미정이 화가 나서 떨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 뭐 대단한 거라도 돼? 내 아들이 허락해줘서 쓰는 거지. 영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온 모양이었죠. 어머니, 미정아,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미정이 준호에게 다가가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카드사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 달에만 480만 원이 결제됐대요. 연체됐다고 하네요. 준호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큰 문제가 아니에요? 480만 원이에요. 우리 통장에 그런 돈 없어요. 미정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영숙이 준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준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면 돼. 어떻게든 마련한다고요? 우리가 480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대출이요? 이미 집 대출도 있는데 또 대출을 받으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못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위해서 그것도 못해? 미정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2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온 신용, 미래를 위해 모아온 저축,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내 편은 없어. 미정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편? 가족한테 편이 어디 있어?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준호도 영숙의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정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가족끼리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존재일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정은 홀로 인터넷으로 대출 상담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은 쉽지 않았죠. 게다가 신용카드 연체 기록이 생기면 교사로서의 신뢰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게 다 무너지고 있어.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카드 연체 위기에 몰린 미정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어 동료 선생님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건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정은 집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시어머니의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숙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여진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죠. 평소 같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뭔가 두툼한 것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의 통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들을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열어본 순간 미정은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잔액 2,458만 원. 두 번째 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액 1,832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통장에 수천만 원씩 들어 있었거든요. 총 잔액을 계산해 보니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럼 왜 자신의 카드를 썼던 걸까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통장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마음은 온통 그 통장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영숙이 거실로 돌아와 가방을 확인하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혹시 내 가방 건드렸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미정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미정을 노려보더니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앉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영숙이 차가운 시선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돈이 있으시면서 왜 제 카드를 쓰셨어요? 미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방금 전에 봤어요. 통장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가방을 뒤졌어?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미정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그래, 봤으면 어때? 내 돈인데. 그럼 왜 제 카드를 쓰신 거예요? 돈이 있으시면서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숙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게 더 달콤하더라. 며느리 돈 빼앗는 게 내 마지막 재미야.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너 같은 건방진 며느리한테서 돈 뺏어내는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한데. 영숙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그 광경을 보고도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정에게 화를 냈죠. 미정아, 어머니 가방을 어떻게 마음대로 뒤져? 예의가 어디 갔어? 예의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머님이 저를 속이고 제 돈을 빼앗아 갔다고요. 미정이 절규했습니다. 영숙이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빼앗아? 웃기는 소리 하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그럼 어머님 돈은 왜 안 쓰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야. 너 같은 애한테 쓸 이유가 없지. 영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호구였던 거죠. 사랑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용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거예요? 미정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속였다기보다는 너무 순진해서 이용하기 쉬웠지. 영숙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미정아,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빚 갚듯 살아야 해. 그게 며느리 도리야. 빚이요? 제가 어머님께 무슨 빚이 있다고요?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 키우신 은혜, 그리고 손주까지 돌봐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건데?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집 살림도 도와주고 손주도 돌봐주는데 카드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도와준다고요? 어머님은 그냥 와서 손주 놀아주고 가시는 게 전부잖아요. 미정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뭐, 내가 뭘 안 해줬다고? 영숙이 발끈했습니다. 설거지도 안 하시고 청소도 안 하시고 그냥 와서 지훈이랑 놀다가 가시면서 뭘 도와주셨다고요? 미정이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 철없는 거사. 내가 손주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주제에 고마워하라고요? 제 돈 수백만 원 써놓고도 고마워하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미정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여보도 똑같네요. 어머님이 제 돈을 훔쳐가도 어머님 편만 드시는군요. 미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훔쳐? 가족끼리 뭐가 훔치는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역시 엄마 편이야. 며느리 따위보다는 말이지. 미정은 그 순간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12년간 믿고 살아온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이용만 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빼앗는 걸 재미로 여겼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던 거네요. 영숙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그래, 내 역할은 돈 벌어오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최후의 대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미정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6천만 원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돈을 빼앗아 쓰는 걸 재미로 여긴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까지 그런 어머니 편에 서서 자신을 비난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화요일 저녁 미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언니에게 연락을 했죠. 엄마, 우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이상하네.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언니도 같이 와주세요. 미정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친정 식구들이 미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영숙도 와 있었죠.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댁. 미정의 어머니가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웬일이세요? 영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정이 모든 사람들이 앉은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거든요.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갑자기 왜 이래? 미정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은행 명세서, 그리고 영숙의 통장 사진까지 모든 증거였죠. 지난 6개월 동안 시어머님이 제 카드로 사용하신 내역입니다. 미정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800만 원이 넘네. 미정의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아,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어머님의 통장 사진이에요. 미정이 휴대폰으로 찍어둔 통장 사진을 보여주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6천만 원이 넘는 잔액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어머님, 이렇게 돈이 많으시면서 왜 제 카드를 쓰신 거예요? 미정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친정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돈댁, 이게 정말이에요? 돈이 이렇게 많으시면서 우리 미정이 카드를 쓰신 거예요? 뭐 어때서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숙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정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댁, 그건 아니죠. 미리 상의하셨어야 할 일 아닙니까? 준호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손주도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는데 그 정도는 집안일을 도와주신다고요? 미정의 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미정이가 혼자 다 하던데요? 영숙이 발끈했습니다. 내가 손주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주제에 친정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돈댁, 손주 돌봐주는 건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고 그걸로 며느리 돈을 마음대로 쓸 권리는 없어요. 권리? 내가 낳아준 아들네 집에서 권리가 어디 있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미정이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 돈으로 사는 게 더 달콤하고 며느리 돈 빼앗는 게 재미라고 하셨잖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숙을 바라봤죠. 영숙이 잠시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절규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망신시켜.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죄야. 친정 식구들이 모두 분노했습니다. 사돈댁,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정의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뭐가 정말이야? 내 아들까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야? 영숙이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은 거죠.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미정이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사과?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한다고?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이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 돌려받겠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아요. 너희들이 다 한패구나. 내가 여기서 당할 수는 없어. 영숙이 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우리 미정이가 12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되죠. 성실하게? 며느리가 성실한 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요? 영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정의 언니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 훔쳐 쓰는 건 대단한 일인가요? 훔쳐? 누가 훔쳤다고 그래?
영숙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허락도 없이 남의 카드 쓰는 게? 친정아버지가 엄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났고 친정 식구들까지 와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알겠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영숙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황급히 따라갔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마침내 진실을 폭로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잘했어. 더 이상 당할 필요 없어.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그날 이후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고 동네에서도 모습을 감추었죠.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사장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죠. 미정이 엄마, 요즘 시어머니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어? 슈퍼 사장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좀 바쁘신가 봐요. 미정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장을 보던 동네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모르세요? 영숙 씨가 며느리 카드로 몇백만 원씩 써댔다는 소문 들었어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니요. 정말요? 그럼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슈퍼 사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영숙 씨 통장에 돈 엄청 많다던데요. 수천만 원이나 있으면서 며느리 돈 갖다 쓴 거래요. 동네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물건값을 치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훈이가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미정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말이죠. 지훈아, 할머니는 당분간 못 오실 것 같아. 왜요? 할머니가 엄마랑 싸웠어요? 지훈이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좀 바쁘셔서 그래. 미정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회사에서도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네. 미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사과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어머니 편만 들었어. 당신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야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후였거든요. 여보도 힘드시죠?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가 괴로워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에게서 온 전화였죠. 준호가 전화를 받자 영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도와줘.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 마트에 갔다가 수군거리는 소리 들었어. 영숙의 목소리가 처절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디 계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있는데 여기도 눈치 보여서 못 있겠어. 내가 이렇게 창피를 당할 줄이야. 영숙이 오열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미정은 은행에 가서 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사용하던 보조카드는 모두 해지했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돈을 지킬 거예요. 미정이 새 카드를 받아들며 다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정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순하게만 살아왔던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미정은 동네에서 영숙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예전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죠.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어머님, 미정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미정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아,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전의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정은 영숙의 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잘못한 것은 영숙이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어머님,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손주 볼 자격이 있을까?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맞지만 지훈이에게는 할머니예요. 미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 미정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이죠. 준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집안일도 나누어서 하고 미정의 의견을 더 많이 물어보게 되었죠. 이번 일을 통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미정은 책상 서랍에서 예전 카드 해지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렸죠.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미정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멀리서는 영숙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텅 빈 마음을 안고 말이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정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고 영숙도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었죠. 여러분, 미정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서는 용기죠. 미정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든 선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